1953년. 그 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67달러였습니다. 아프리카 최빈국보다 가난했죠. 삶의 터전은 폭격으로 다 무너졌습니다. 도로도 없었습니다. 전기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유엔이 식량을 지원했습니다. 생존조차 불가능했으니까요. 세계는 단언했습니다. 이 나라는 절대 일어설 수 없다고요. 72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도시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벤츠가 아닌 그 나라 차가 세계 정상들을 실었습니다. 불가능한 설계의 폰이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시스템이 위기 속에서 2분 만에 스스로 부활했습니다. 25년 경력의 나사 출신 분석가가 그 현장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극적인 역전이다. 도대체 그곳이 어디였을까요? 그리고 그가 목격한 건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트렌트 코어입니다. 미국 텍사스 휴스턴 출신이죠. 나사 기술정보국 자문관을 거쳐 지금은 글로벌 테크 프론트라인 수석 분석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25년간 전 세계 40여 개국의 기술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실리콘밸리, 베이징, 도쿄, 베를린. 다 봤죠. 제가 만든 T인덱스라는 게 있습니다. 글로벌 기술력 순위 평가 모델이죠. 세계 각국이 이 지표를 참고합니다. 그런 제가 한국 기술을 어떻게 봤냐고요?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별로였습니다. 삼성은 알죠. 애플 따라하는 회사. LG도 알죠. 소니 기술 개량하는 회사. 빠른 추격자. 그게 제가 25년간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조립 기술 좋고 디자인 감각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진짜 혁신은 아니다. 위협적이진 않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보고서를 쓰고 있었죠. 제목은 기술 패권 붕괴였습니다. 데이터를 보는데 손이 멈췄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인공지능 칩 생산량이 전년 대비 34% 급락했습니다. 34%요. 이건 단순한 하락이 아니었습니다. 전력망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불안정 신호가 포착됐습니다. 공급망 보고서도 열어봤죠. 붕괴 직전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기술의 중심은 더 이상 서쪽이 아니다. 제가 방금 뭘 쓴 겁니까?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서쪽의 심장이 멈춰가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메일이 왔습니다. 경주에서 열리는 K테크 쇼케이스 초청장이었죠. 제목이 거창했습니다. 한국이 기술 패권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합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코웃음 쳤습니다. 패권이요? 한국이요? 진심입니까? 스마트폰 디자인이나 좀 더 예쁘게 만드는 거, 텔레비전 화면 크게 만드는 거, 그 정도는 인정합니다. 근데 패권이라고요? 나사 출신인 제가요? 실리콘밸리를 25년간 분석한 제가요? 도대체 뭘 배우러 갑니까? 하지만 저는 갔습니다. 분석가니까요. 확인은 해야죠. 비행기 안에서 위성 사진을 봤습니다. 한때 식민지였던 나라. 그 나라가 세계 경제 순위 6위라니. 신기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뿐이었죠. 냉소와 경계. 그게 제 마음이었습니다. 비행기가 경주 상공에 들어섰습니다. 창밖을 보는 순간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드론이 보였습니다. 수백 대가 활주로 양옆에 도열해 있었습니다. 정확한 간격으로요. 마치 의장대처럼 말입니다.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공항 외벽 전체가 스크린이었습니다. 거대한 문구가 박혀 있었죠. K테크 이즈 코리아.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웰컴 메시지가 아니라 선언문 같은데. 공항을 빠져나왔습니다. 공기가 달랐습니다.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에너지 같은 게 느껴졌죠. 전시관으로 향했습니다. 건물이 거대했습니다.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구조물이었죠. 문을 여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모든 빛이 OLED로 반사되고 있었습니다. 벽도 천장도 바닥까지도요. 빛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전시관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이 있었죠. 사람들이 그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시작됐습니다. 스크린 위로 스마트폰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천천히 펼쳐지기 시작했죠. 한 번 접혔습니다. 화면이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두 번째로 접혔습니다. 트라이폴드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박혔습니다. 펜을 쥔 손이 공중에 멈췄죠. 그건 불가능한 설계였는데 주변이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죠. 수백 명이 숨을 죽이고 그것만 응시했습니다. 플래시도 터지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적 속의 폭발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전시가 아니라는 걸. 제품 발표회도 아니라는 걸. 구조 자체가 다르다는 걸 말입니다. 뭔가 세계가 모르는 흐름이 이곳 경주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제 25년 냉소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25초 만에 말입니다. 트라이폴드가 접히는 걸 보고 나서 저는 전시관 안쪽으로 더 들어갔습니다. 뭔가 더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휠체어 한 대가 놓여 있었죠. 자율주행 휠체어라는 팻말이 보였습니다. 저는 다가갔습니다. 시연이 시작됐습니다. 장애인 체험객 한 분이 휠체어에 앉았습니다. 태블릿으로 목적지를 입력했죠. 전시관 반대편 카페였습니다. 휠체어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요. 아무도 밀지 않았습니다. 센서가 장애물을 감지했습니다. 사람이 지나가자 멈췄습니다. 그리고 회피했죠. 완벽한 제동이었습니다. 저는 손목에 찬 인공지능 패드를 확인했습니다. 반응 지연 시간을 측정한 겁니다. 0.2초. 세계 최단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엔지니어링이 아닌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휠체어는 정확히 카페 앞에 멈췄습니다. 체험객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뭐랄까요? 기술이 사람을 안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음 전시관으로 이동했습니다. 거대한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천장이 높았죠. 그리고 그게 보였습니다. 샹들리에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샹들리에가 아니었습니다. 투명 OLED 패널 28개가 스테인드 글라스처럼 매달려 있었습니다. 빛이 켜졌습니다. 패널이 하늘로 변했습니다. 구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바다로 변했죠. 파도가 일렁였습니다. 군중이 침묵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죠. 저도 말을 잃었습니다. 기술이 예술이 될 수 있다면 그건 바로 이 장면일 겁니다. 옆에 서 있던 프랑스 대표가 말했습니다. 이건 전시가 아니라 선언이야. 호주에서 온 기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 인도 기술단 책임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린 아직 멀었군. 저는 그 말들을 듣고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세계가 놀라고 있었습니다. 저만 놀란 게 아니었던 겁니다. 전시관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LG 엔지니어였습니다. 명찰에 그렇게 써 있었죠. 저는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술을 만들었습니까? 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린 그저 사람에게 닿는 기술을 만들고 싶었을 뿐입니다. 사람에게 닿는 기술. 그 말이 제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혁신이 목표가 아니었단 말입니까?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혁신은 결과였어요. 목표는 사람이었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25년간 저는 기술을 데이터로 분석했습니다. 효율성, 생산성, 시장 점유율. 그게 전부였죠. 그런데 이 사람은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술의 중심에 사람이 있다고 말입니다. 기록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펜을 꺼냈습니다. 그가 웃었습니다. 물론이죠.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기술이 아닌 사람이 중심에 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경주의 하늘이 붉게 물들었죠. 거리를 걷는데 시민들이 보였습니다. 아이 손을 잡고 전시관으로 들어가는 부모.
친구들과 셀카를 찍는 젊은이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걷는 노인. 그들의 얼굴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이 자랑스럽다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건 한국의 새로운 르네상스야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저는 멈춰 섰습니다. 국민적 에너지. 그게 느껴졌습니다. 이 나라의 기술은 위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아래에서 자라난 겁니다. 국민의 신념에서 말입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이기 시작했죠. 기술이 조용히 사람을 안을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데이터가 아닌 감정으로 설득당했습니다. 숫자가 아닌 미소로 설득당했죠. 효율이 아닌 따뜻함으로 설득당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 돌아와 노트를 폈습니다.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죠. 자율주행 휠체어, 투명 OLED 샹들리에, 엔지니어의 한마디, 시민들의 자부심, 펜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이들의 기술은 효율이 아니라 신념에서 시작된다. 저는 그렇게 적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경주의 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OLED 조명이 거리를 밝혔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혁신이 뭡니까? 특허 개수입니까? 시장 점유율입니까? 아닙니다. 진짜 혁신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한국은 그걸 하고 있었습니다. 제25년 냉정이 부서졌습니다. 완전히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에이펙 본행사가 열리는 날이었죠. 저는 일찍 행사장으로 향했습니다. VIP 구역 출입증을 받았습니다. 분석관 자격이었죠. 행사장 앞 광장에 섰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각국 취재진이 카메라를 설치했죠. 곧 정상들이 도착합니다.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차량 행렬을 기록하려고 했죠. 늘 하던 일이었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호 차량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벤츠가 아니었습니다. 베네스가 아니었습니다. 렉서스도 아니었습니다. 제네시스였습니다. 제네시스 G90이었죠. 번호판이 보였습니다. 1. 대통령 전용차였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대통령의 차가 제네시스라고? 차량이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광택이 햇빛에 반사됐죠. 엠블럼이 빛났습니다. 두 번째 차량도 제네시스였습니다. 세 번째도, 네 번째도 모두 제네시스였습니다. 저는 손목의 인공지능 패드를 확인했습니다. 소음 측정 모드로 전환했죠. 차량이 지나가는 소리를 측정했습니다. 28데시벨. 도서관보다 조용했습니다. 이건 벤츠보다 정숙한데. 옆에 있던 독일 기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저게 한국차 맞나? 일본 취재진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죠. 그리고 각국 정상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대통령이 제네시스 G80에서 내렸습니다. 필리핀 대통령도 제네시스였습니다. 뉴질랜드 총리도, 호주 총리도 모두 제네시스에 탑승했던 겁니다. 저는 펜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국산차가 세계 의전 기준이 되다니. 프랑스 특파원이 말했습니다. 이건 상징이야. 완전한 상징이라고. 영국 기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패권이 바뀌고 있어.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 한편이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의전은 단순한 행사가 아닙니다. 국가의 품격입니다. 그 품격의 중심에 한국이 서 있었던 겁니다.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각국 정상들이 입장했죠. 제네시스 행렬이 단상 앞까지 이동했습니다. 저는 한국 의전팀 관계자를 찾았습니다.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명찰에 외교부라고 써 있었죠.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다가갔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 제네시스입니까? 벤츠나 베네스를 쓸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녀가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린 세계가 우리 이름을 불러주길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기준이 되면 됩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기준. 그렇습니다. 이들은 기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기준을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행사가 끝났습니다. 정상들이 다시 차량에 탑승했죠. 제네시스 행렬이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도로 위로 빛이 비쳤습니다. LED 조명이 켜진 겁니다. 문구가 나타났습니다. We drive the future. 우리가 미래를 운전한다. 저는 그 문구를 보고 중얼거렸습니다. 아니, 너희는 이미 미래 그 자체다. 차량이 사라졌습니다. 광장이 조용해졌죠. 저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노트를 폈습니다. 펜을 들었죠. 이건 단순한 자동차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적었습니다. 하나의 선언이다. 기술로 품격을 증명했다. 의전의 역사가 바뀌었다. 손이 떨렸습니다. 25년간 저는 벤츠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독일차가 최고라고 믿었죠. 그런데 오늘 제네시스가 그 자리에 섰습니다. 당당하게 말입니다. 패권의 이동을 두 눈으로 봤습니다. 저는 계속 적었습니다. 그날 벤츠가 멈췄고 제네시스가 움직였습니다. 이건 교체가 아니라 세대 교체였습니다. 노트를 덮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분석가에서 증인으로. 제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냉철했던 이성이 깨졌습니다. 그 자리에 경외와 존경이 들어왔죠. 기술 패권의 축은 이미 이동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경주의 오후였습니다.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국제기자단 회의가 열렸습니다. 각국 언론과 기술 전문가들이 모였죠. 저도 참석했습니다. 브리핑룸은 넓었습니다. 200명 정도가 앉을 수 있었죠.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발언했습니다. 대부분 한국 기술에 대한 찬사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남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중국 화웨이 측 관계자였습니다. 명찰에 그렇게 써 있었죠. 발언하겠습니다. 그가 일어섰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삼성의 트라이폴드 말입니다.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결국 복제품입니다. 진짜 최초는 우리였죠. 공기가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미묘하게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옆에 앉은 일본 기자가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 진심인가? 한국 측 관계자가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그렇다면 시연으로 증명하시죠. 화웨이 관계자가 웃었습니다. 좋습니다. 무대 위로 2개의 테이블이 준비됐습니다. 왼쪽엔 화웨이 폰, 오른쪽엔 삼성 트라이폴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화웨이 관계자가 먼저 시연했습니다. 폰을 펼쳤습니다. 한 번. 화면이 켜졌습니다. 다시 접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화면이 꺼졌습니다. 완전히요. 그가 당황했습니다. 다시 시도했죠. 여전히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기술적 오류입니다. 그가 변명했습니다. 방 안에서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이번엔 삼성 차례였습니다. 한국 엔지니어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폰을 천천히 펼쳤습니다. 한 번. 화면이 또렷하게 켜졌습니다. 2번. 완벽한 각도로 접혔습니다. 10인치 화면이 펼쳐졌습니다. 화질이 선명했죠. 군중이 탄성을 터뜨렸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펜을 든 채 멈춰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인가?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아니면 구조가 다른 건가?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수년간 제가 믿어온 기준이 흔들렸습니다. 화웨이가 최초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초가 최고는 아니었던 겁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빠져나갔죠. 저는 한국 엔지니어에게 다가갔습니다.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초가 아니라는 건 부담 아닙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그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우린 최초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완벽을 원했을 뿐입니다. 그 한 문장이 제 머릿속을 내려쳤습니다. 최초가 아닌 완벽.
속도가 아닌 완성도. 기록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펜을 꺼냈습니다. 물론입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완벽을 원했다. 그게 답이었다. 회의장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OLED 조명이 켜져 있었습니다. 은은한 빛이었죠. 저는 벽에 기대섰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내가 틀렸단 말인가?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저 자신에게 화가 났던 겁니다. 25년간 저는 최초만 쫓았습니다. 누가 먼저 만들었는가? 누가 먼저 특허를 냈는가? 그게 기준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완벽을 추구했던 겁니다. 눈을 떴습니다. 복도 끝에 창문이 보였습니다. 경주 시내가 내려다 보였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기술이란 뭡니까? 먼저 만드는 게 기술입니까? 아니면 제대로 만드는 게 기술입니까? 답은 명확했습니다. 기술이 감정이 될 수 있다면.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건 지금 이 나라일 겁니다.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가 노트를 폈습니다. 오늘 본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화웨이의 실패, 삼성의 완벽함, 엔지니어의 한마디. 그건 발명이 아니라 의지의 구현이었다. 저는 그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방금 기술이 감정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목격했다. 그들의 말은 단순했다. 그러나 그 단순함이 세계를 압도했다.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경주의 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OLED 조명이 거리를 수놓았죠.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은 뜨거웠습니다. 의심이 경외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확신으로 변하고 있었죠. 완벽. 저는 그 단어를 다시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그 한 단어로 설명됐습니다.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공식 일정이 없는 날이었죠. 저는 경주 시내를 걸었습니다. 혼자 걷고 싶었거든요. 거리가 깨끗했습니다. 전통 건물과 현대 건물이 조화를 이뤘죠. 신기한 풍경이었습니다. 작은 카페를 발견했습니다. 들어갔습니다. 커피를 주문했죠.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밖을 바라봤습니다. 옆 테이블에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였죠.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가 저를 봤습니다. 외국 분이십니까? 네, 미국에서 왔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그가 웃었습니다. 우리 경주는 어떻습니까? 인상적입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기술은 결국 사람을 위한 거라오. 불편함을 없애고 마음을 편하게 하지. 저는 그 말에 멈칫했습니다. 기술이 사람을 위한 거라고요?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요, 그가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기술이 사람 버리면 무슨 소용입니까? 그 한마디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카페를 나왔습니다. 거리를 계속 걸었죠. 공원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봤습니다. 자율주행 휠체어였습니다. 어린 소녀가 타고 있었습니다. 10살쯤 되어 보였죠. 다리가 불편한 것 같았습니다. 휠체어가 스스로 움직였습니다. 소녀가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옆에서 걸으며 미소 지었죠. 저는 그 장면을 보고 멈춰 섰습니다. 이건 단순한 제품이 아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희망의 구조물이다. 소녀의 웃음이 제 눈에 계속 남았습니다. 공원을 빠져나왔습니다. 연구소 건물이 보였습니다. K-테크 연구원이라는 팻말이 있었죠. 들어가 봤습니다. 로비에 전시물이 있었습니다. 한 연구원이 다가왔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그냥 구경하는 중입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그가 웃었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요. 저는 물었습니다. 한국 기술의 경쟁 상대는 누구입니까? 그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우리의 경쟁 상대는 다른 나라가 아니라 어제의 우리입니다. 저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 말, 기록해도 되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죠. 경쟁 상대는 어제의 우리. 그 문장을 적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연구소를 나왔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거리로 돌아왔습니다. 퇴근 시간이었죠.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두 젊은이가 지나갔습니다. 대화가 들렸습니다. 한국 기술이 자랑스럽지 않아? 완전 자랑스럽지. 노부부가 지나갔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이건 한국의 새로운 르네상스야. 아버지가 아들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우리나라 대단하지?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 장면들을 보며 멈춰 섰습니다. 국민적 에너지. 그게 느껴졌습니다. 이 나라의 기술은 위에서 강요된 게 아니었습니다. 아래에서 자란 겁니다. 국민의 신념에서 말입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노트를 폈습니다. 이들의 기술은 효율이 아니라 신념에서 시작된다. 저는 적었습니다. 한국 기술은 인간 중심의 철학에서 자란다. 그들은 어제의 자신과 싸운다. 펜을 멈췄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기술이 곧 인간의 정신이라면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 나라는 이미 선진국입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경주의 거리에 조명이 켜졌습니다. 커피 한 잔 위로 OLED 빛이 반사됐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노트를 다시 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나는 기술보다 따뜻한 미소를 봤다. 경주의 거리마다 혁신이 숨쉬고 있었다. 그들의 손끝엔 자부심이 있었다. 기술은 결국 인간의 이야기였다. 노트를 덮었습니다. 일어섰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거리를 천천히 걸었죠. 25년간 저는 기술을 숫자로만 봤습니다. 데이터로만 분석했죠. 그런데 오늘 저는 사람을 봤습니다. 미소를 봤습니다. 희망을 봤습니다. 기술의 본질을 깨달았습니다. 에이펙 공식 개막일이었습니다. 오후 3시. 전 세계가 주목하는 순간이었죠. 저는 메인 행사장에 들어갔습니다. 5,000석 규모였습니다.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죠. 각국 정상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부통령, 일본 총리, 중국 주석.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졌습니다. 무대 위엔 거대한 OLED 스크린이 있었습니다. 퓨처 스타트 히어. 미래는 여기서 시작된다는 문구였죠. 개막식이 시작되기 5분 전이었습니다. 갑자기 조명이 꺼졌습니다. 완전히요. 암흑이었습니다. 5,000명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뭐야? 누군가 외쳤습니다. 정전인가? 다른 사람이 물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끝인가? 행사장이 술렁였습니다. 각국 언론이 당황했죠. 카메라 조명만 켜진 상태였습니다. CBS 생중계가 끊겼습니다. NHK 방송도 먹통이었습니다. 전 세계 5억 명이 보던 화면이 꺼진 겁니다. 한국 망신이군. 옆에 있던 일본 기자가 비웃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안타까웠습니다. 30초가 지났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비상등이 켜진 게 아니었습니다. 백업 전력이었습니다. 1분이 지났습니다. 스크린이 다시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요. 1분 30초. 조명이 돌아왔습니다. 하나씩, 둘씩, 2분. 완전히 복구됐습니다. 행사장이 다시 밝아졌습니다. 저는 손목에 인공지능 패드를 확인했습니다. 2분 만에 복구라고? 한국 기술진이 무대 뒤로 뛰어다니는 게 보였습니다. 아니, 뛰어다니지 않았습니다. 침착했습니다. 모니터를 보고 있었죠. 자율 제어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인간의 개입 없이 복구가 됐다고?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옆자리 프랑스 기자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어. 독일 특파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기적이야. 무대에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일시적 전력 과부하가 발생했습니다. 백업 시스템이 정상 작동했습니다. 개막식을 이어가겠습니다. 군중이 함성을 터뜨렸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죠. 저는 손에 든 펜이 부러지는 줄 알았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라 통제력이다. 5분 후.
정상회의가 재개됐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제네시스가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지구십이었죠. 차가 멈췄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렸습니다.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카메라가 따라갔죠. 대형 스크린에 문구가 떴습니다. We never stop. 우리는 멈추지 않는다. 저는 눈물이 맺히는 걸 느꼈습니다. 왜 우냐고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대통령이 연단에 섰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죠. 여러분. 그가 말했습니다. 기술은 멈추지 않습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한국은 항상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기립박수였습니다. 저도 일어섰습니다. 노트를 든 채로요. 이건 단순한 복구가 아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부활이다. 행사가 끝났습니다. 각국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CNN 헤드라인. 코리아 리스타트 더 퓨처. 한국이 미래를 재시작하다. BBC 톱뉴스. K테크 위기를 기회로. NHK 특보. 이분의 기적, 한국 기술력 증명. 저는 프레스룸에 앉아 있었습니다. 각국 기자들이 기사를 쓰고 있었죠. 일본 기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절대 못할 일이야. 중국 특파원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분이라니. 저는 노트를 폈습니다. 펜을 들었죠. 정전 속에서도 그들의 시스템은 스스로 길을 찾았다. 저는 적었습니다. 이건 기술의 회복이 아니라 국가 자존심의 회복이었다. 나는 그 순간 한국이 왜 강한지 이해했다. K테크. 그건 멈추지 않는 심장이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행사장 외벽에 조명이 켜졌습니다. OLED 전광판이었죠. We never stop. 그 문구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 섰습니다. 한참을 바라봤죠. 한국은 멈추지 않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에이펙 폐막 전날이었죠. 특별 전시가 열렸습니다. 천년에서 미래로.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저는 초대를 받았습니다. VIP 관람이었죠. 전시관으로 향했습니다. 입구가 달랐습니다. 전통 한옥 양식이었죠. 문을 열었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중앙에 유리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 금관이 놓여 있었습니다. 신라 금관이었습니다. 천년의 금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섬세한 곡선. 정교한 세공. 1500년 전 기술입니다. 안내원이 말했습니다. 저는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서 봤죠.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걸 1500년 전에 만들었다고? 금관 주변으로 조명이 켜졌습니다. OLED 조명이었습니다. 빛이 금관을 감쌌습니다. 천천히 색이 변했죠. 금색에서 붉은색으로, 붉은색에서 푸른색으로. 마치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과거와 현재의 만남입니다. 안내원이 설명했습니다. OLED 기술로 천년의 유물을 재해석했습니다.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옆 전시실로 이동했습니다. 벽면 전체가 스크린이었습니다. 영상이 시작됐습니다. 신라 장인이 금을 두드리는 장면. 현대 엔지니어가 반도체를 설계하는 장면. 두 장면이 겹쳤습니다. 기술의 맥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내레이션이 흘렀습니다. 천년 전 금을 다루던 손이 오늘 반도체를 만듭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었습니다. 천년을 이어온 DNA였던 겁니다. 정교함, 완벽함, 장인정신. 모두 연결돼 있었습니다. 다음 방으로 갔습니다. 거대한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타임라인이었습니다. 신라 금관, 고려 청자, 조선 백자, 그리고 현대, 삼성 반도체, LG OLED, 현대 수소차. 모두 한 줄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보이십니까? 한 역사학자가 다가왔습니다. 천년의 기술이 오늘로 이어집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입니다.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역사학자가 물었습니다. 무엇을 이해하셨습니까? 한국의 기술은 모방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DNA였습니다.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전시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밖은 어두웠습니다. 별이 보였죠. 저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노트를 폈습니다. 천년의 금이 오늘의 기술로 이어졌다. 저는 적었습니다. 이들의 기술엔 역사가 숨쉰다. 정교함은 DNA다. 장인 정신은 혈액이다. 펜을 멈췄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은하수가 보였습니다. 기술의 전사에서 문명의 목격자로.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완전히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가 컴퓨터를 켰습니다.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처음 썼던 보고서였죠. 기술 패권 붕괴. 제목을 바꿨습니다. 기술 패권 이동. 그리고 첫 문장을 적었습니다. 패권은 무너지지 않았다. 이동했을 뿐이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실리콘밸리에서 경주로. 손이 빨라졌습니다. 생각이 쏟아졌죠. 한국의 기술은 갑자기 나타나지 않았다. 천년을 준비했다. 신라의 금관에서 시작된 정교함이 오늘의 반도체로 완성됐다. 이건 모방이 아니다. 진화다. 이건 추격이 아니다. 선도다. 타자를 멈췄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경주의 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OLED 조명이 도시를 감쌌죠. 마치 금관처럼 빛났습니다. 천년의 빛이 오늘도 빛난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죠. 내일이면 떠납니다. 미국으로 돌아가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이 됐다는 걸 말입니다. 냉철한 분석가는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 경외하는 증인이 섰죠. 기술의 주도권은 바뀌었다. 저는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세계는 아직 모를 겁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겁니다. 미래는 이미 시작됐다는 걸요. 눈을 떴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 쓸 마지막 장이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이었습니다. 체크아웃 시간이었죠. 짐을 쌌습니다. 노트 5권, 메모지 수십 장, 7일간의 기록이었습니다. 호텔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경주가 지나갔습니다. 전시관이 보였습니다. OLED 조명이 여전히 빛나고 있었죠. 경주 어떠셨습니까? 기사가 물었습니다.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탑승까지 2시간이 남았습니다.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마지막 장을 써야 했습니다. 나는 경주에서 미래를 봤다. 첫 문장이었습니다. 트라이폴드는 시작에 불과했다. 자율주행 휠체어는 서막이었다. 투명 OLED는 예고편이었다. 제네시스는 선언이었다. 정전 복구는 증명이었다. 신라금관은 뿌리였다. 타자가 빨라졌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만들지 않는다. 기술을 살린다. 효율을 추구하지 않는다. 완벽을 추구한다. 최초를 원하지 않는다. 최고를 원한다. 그리고 이뤘다. 다음 문장이 중요했습니다. 세계는 여전히 서쪽을 바라본다 하지만 미래는 동쪽에서 깨어났다. 실리콘밸리는 여전히 강하다 하지만 경주가 더 강하다. 왜냐하면 한국의 기술엔 혼이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문단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25년간 기술을 분석했다. 데이터를 봤다. 숫자를 봤다. 하지만 경주에서 나는 사람을 봤다. 미소를 봤다. 자부심을 봤다. 기술이 사람을 앉는 걸 봤다. 눈을 감았습니다. 7일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트라이폴드가 펼쳐지던 순간. 휠체어 위 소녀의 미소. 제네시스 행렬. 이분의 기적. 금관의 빛. 모든 순간이 선명했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다시 타자를 쳤습니다. 기술 패권은 이동했다.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돌이킬 수 없이. 탑승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보고서를 저장했습니다. 게이트로 걸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주를 봤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도시가 보였습니다. OLED 조명이 빛났죠.
고맙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륙했습니다. 경주가 멀어졌습니다. 노트를 꺼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폈습니다. 2025년 11월 저는 적었습니다. 나 트렌트 코어는 경주에서 역사가 바뀌는 걸 목격했다. 기술 패권의 중심이 이동하는 걸 봤다. 서쪽의 시대가 저물고 동쪽의 시대가 밝아오는 걸 목격했다. 이건 예측이 아니다. 증언이다. 나는 증인이다.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이 흘렀습니다. 미래는 이미 시작됐다. 경주에서 휴스턴에 도착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죠. 보고서를 마무리했습니다. 제목을 확정했습니다. 기술 패권 이동 경주에서 목격한 미래. 부제를 달았습니다. K테크 세계를 바꾸다.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각국 정부에 발송했죠. 일주일 후 세계가 들썩였습니다. 트렌트 코어, 한국을 미래 기술 중심으로 선언. 월스트리트 저널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실리콘밸리 시대의 종말. 파이낸셜 타임스 톱 기사였죠. 기술 패권 경주로 이동. 르몽드 특집이었습니다.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CNN, BBC, MBC 모두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정말 확신합니까? 저는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확신합니다. 나는 그곳에서 미래를 봤습니다. 한국은 이미 도착했습니다. 세계가 따라오길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밤이었습니다. 노트를 폈습니다. 첫 페이지를 봤죠. 한국 기술이라고요? 저는 솔직히 웃었습니다. 첫날 적었던 문장이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폈습니다. 나는 증인이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7일 만에 사람이 바뀔 수 있습니다. 저처럼요.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경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언젠가 다시 가겠습니다.